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얘기인데요.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주장한 그런 논문을 써서 무리를 빚은 존 마크 램지어라고도 하는데, 이 미국 하버드대 미쓰비시 로스쿨 교수가 지금 예전에 간도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왜곡한 논문도 작성했다, 뭐 이런 거가 드러났습니다. 이거 상습범이죠, 이 자식은. 네.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는데, 근데 이게 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된 그 이유가 다 미쓰비시 덕분인데, 여기서 미쓰비시사가 100만 달러를 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JTBC 단독입니다. 램지오 교수 자리 미쓰비시 100만 달러로 만들어졌다. 얘를 교수 만들어줬구나. 그럼 충성해야지. 1972년 9월 미쓰비시 사장이 하버드대 총장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일본의 법체계 발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례적인 선물을 받아주면 좋겠다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100만 달러 기부는 그런 전통이 없던 당시 일본 기업으로선 파격적이었고 뉴욕타임즈에도 보도됐습니다. 이후 방문학자가 미쓰비시 석좌 교수를 번갈아 맡아오다 1998년 정식 교수직으로 승격됩니다. 첫 수혜자가 바로 램지어 교수입니다. 그리고 20여 년 뒤 일본 우익의 논리를 대변하는 논문과 인터뷰가 잇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72년에 서한을 보내서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 지금 이게 92년도 아니고 2002년도 아니고 72년에 100만 달러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가치로 1000만 달러는 훨씬 넘겠죠? 우리 돈으로 하면은 거의 이렇게 돈이 많나? 72년에 에이, 정도로? 미쓰비시 돈이겠어요? 아니 누구 돈이든 간에 아무튼 일본에 이만큼 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참. 이 돈 다 어디서 났겠어? 아니 우리나라 전쟁 때 벌어들인 돈 아니야.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미쓰비시 기부 직후에 다시 200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 모두 300만 달러. 그러니까 미국에서 쓰는 뭐 보수적인 CPI 책정법으로 환산을 해도 우리 돈으로 200억이 넘는 거액이 하버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이런데 그 하버드대 그 건물 지어주고 돈 주면 그러면 입학하러 돈을 주거든요. 그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입학을 시키지도 않으면서 돈을 주면서 뭐 학문적인 기부를 한다라고 해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입학을 안 시키는 대신에 이상한 놈을 교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이 외놈들이 우리나라 고대나 중대에 50억씩 기부하게 왜 50억이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린 너무 우리 우습게 너무 받네. 싸게 기부받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기부를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짜 썩은 소리 하고 다니고 위안부 관련해서 망을 하고 다니던 교수를 키워낸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러면은 지금 그 대표적으로 나서가지고 망발하는 그 석춘이하고 박유화하고 뭐 이런 애들 다. 이영훈인가 이영훈인가. 이영훈, 유나이트. 예. 걔네들 돈이 다 일본에서 온 거란 거지. 그 이영훈 씨가 김부겸 전 장관의 어떻게 되지? 와이프의 오빠잖아요. 아, 그래요? 네. 왜 또 그렇게까지 또? 난 그냥 지금 반성하고 갑자기 나는 반성하는 차원에서 2년 후에 대통령에 나오겠다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정체를 드러내고 그러세요. 나는 그냥 가족이 이런 가족 관계다 이걸 그냥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뭐 여시제랑 사진 찍었더만. 그게 절대 우리가 사진 좀 찍고 말하자면 처형이 그 조금 외놈들하고 친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뭔가 친일적인 사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의심하면 되죠. 확실한 거죠. 네. 당연하지. 네. 장난쳐 지금. 아무튼 수박도 우리 다 보고 있다. 근데 이게 70년대뿐만이 아니고 80년대도 1억 달러 가까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부금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걸 감안하면은 이 지원 자금은 계속 들어가. 지금도 계속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건데요. 우리 어릴 때 그 인기 드라마 중에 그 하버드대 공부벌레들이에요. 킹스필드 교수 나오는 그런 또라이 같은 교수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하버드에 엄청난 꿈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아, 하버드 가야지. 하버드는 로스쿨로 가야지. 하버드 하면 또 칠막칠장인가요? 네. 하버드 나온 그 카를로스 홍 마야광 카를로스 황이 계시고 그 따님이 딸 마야광. LSD를 400억 가치를 그냥 가족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네, 10만 명분 이상을 들고 들어오신 얻는데 거예요.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그게 어디서 난 건지 원가가 50억이라는데 19살짜리가 어디서 그걸 샀는지 그럼 그분은 또 계속 소환이 돼요. 선거 때만 되면 이번에 이제 슬슬 서울시장 때도 소환됐는데 안 됐으니까 뭐 다음 대선 때도 대선에 나올 수 뭐, 있는데 근데 하버드 나오신 분의 제일 유명하신 분이 우리 카를로스 황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지시는 분이 있어요. 영석 씨라고 그분도 이제 그쪽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 또 돋보이는 분이고 네, 계속해서 청년 정치 하시겠다고 하는 상계동에 안철수 대학마, 네, 준석 씨라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하버드 나온 정말 쟁쟁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쟁쟁하네요, 진짜. 네. 참.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줘서 그런지 하버드대 총장도 이게 뭐 연구의 뭐 자유, 학문의 자유. 학문의 자유, 뭐 이런 말로 얼버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고려대도 연세대도 순수한 학문적 지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류석춘이 우리 소속인 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 유석준 교수는 또 아버지가 박정희 시절에 장관을 또 하셨고. 네, 뭐. 아니 뭐 그렇다고. 친일의 뿌리가 진짜 깊네요. 엄청 깊지. 너무 깊네요. 아주 그냥 전형적인 외국인이죠. 외국인. 외국인. 네. 자, 그리고 어제 MBC가 단독으로 일본이 이제 학계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계에도 얼마나 로비를 하고 다니는지 뭐 이런 단독을 냈습니다. 일본은 날아다니는데 전략도 경험도 역부족. 올해로 4번째 미국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낸시 펠로시. 미국 로비 기록에서 펠로시가 받은 정치 후원금을 찾아봤습니다. 지난 2019년 일본 로비스트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11,700달러. 반면 한국 로비 회사의 후원금은 1,000달러가 전부입니다. 같은 해 로비 회사가 지급한 정치 후원금 전체 규모를 봤더니 일본이 270만 달러로 우리의 2배였습니다. 그냥 이것만 봐도 그 거의 지금 낸시 펠로시 일본에게 받은 게 11,700달러, 우리나라는 1,000달러, 10배? 10배가 근데 일본은 워낙 제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 직후부터 얘네들은 전략적으로 로비를 전 세계를 상대로 하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요 아무 돈이나 안 받아 먹어요. 네. 늘 주던 사람 돈을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얘들도 덥석덥석 물질 않거든요. 그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에는 설마 우리나라 로비스트도 설마 그 나이에 또 할 줄 알았겠나? 그 나이에 본인도 그만둔다고 했는데 하원 의장을 또 하겠다고 나올 줄 알았겠냐 이거지. 아니 그러면 일본은 알고 한 거예요? 알고 한 거지 사실. 알고 했다고? 왜냐면 일본은 노인을 위한 나라니까. 우리 같은 상식으로는 이거 치매 와서 걷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서 저기를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었던 거야. 그쪽의 정치 상식은. 왜냐면 일본이나 미국의 현재 민주당 같은 저런 몇 선이 35선인가 그럴 거야 아마. 25선인가 그럴 거야. 낸시 로페시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하원이 2년이니까. 거의 50년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일본도 뭐 10선이 막 수두룩 하거든? 그러니까 보통 정치를 한 번 하게 되면 3대를 이어가면서 막 100년씩 정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이해를 못할 일인 거야. 우리는 정말 7선 의원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웃기는 거야. 그렇지. 우리 막 우선도 욕하잖아. 말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쪽은 원래 정치가 가업이기 때문에 저거 늙어도 나중에 아들이 하더라도 누군가는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끝까지 밀어주거든. 이런 거는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어떤 케미가 통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 낸시한테 이렇게 투자 못하지, 장기적으로. 네.
근데 뭐 이것만 봐도 사실은 미국 민주당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에 훨씬 더 우호적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당연한 들어요. 거죠. 네. 10배가 차이 나는데. 또 어제 MBC 방송을 봐도 네. 일본을 위한 전형적인 정치인 모임이 있잖아. 네, 아예. 아예 모임이 있고 모임이 무려 회원이 100명 가까이 돼요. 그런 데다가 이던 일본하고 친해져 갖고 동아시아 관련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행정부나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이 전문가로 계속 초빙을 받아 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얘기하든 중국 문제를 얘기하든지 간에 일본한테 돈 받은 애들이 가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법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만드는 법안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다 일본 위주의 법안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오랫동안 쌓여온 카르텔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걔들을 우리 쪽으로 돌려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낸시 펠로시가 본인이 이제 정말 정계 은퇴를 할 때 그냥 순순히 물러나겠냐는 거지. 그게 아니라 자기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꽂아놓고 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에게 일본 후원금까지 다 이렇게 그렇지. 다 대주고 나가는 거지. 자연스럽게 와리를 떼면서 소개비를 떼면서 걔랑 나눠 먹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낸시 펠로시가 아니고 그 자리에 다른 하원 의원이 들어오더라도 똑같다.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걸 저쪽에서도 양다리를 안 걸쳐 불편하거든. 당연하지. 그러니까 새롭게 주는 돈은 절대 안 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경이 누구고 나한테 뭘 원할까, 어떠한 속셈을 갖고 이런 제의를 했을까를 지들도 면밀히 따져보고 탈한 날 돈을 먹는단 말이야. 그렇지. 알겠죠? 그래서 소개로 은밀하게 이어지는 거죠. 그게 지금 수십 년째 되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러니까 돈을 엄청 뿌려가면서 더러운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참 대단해. 그치? 그러게요. 진짜 엄청난 사실 나라야. 미국 정계에 우리 우호적인 친한파 의원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없는 거고요.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고 그냥 우리 지정학적인 위치라든지 일부 이제 연관돼 있는 몇몇 프로젝트나 사실은 이 군부하고 엮여진 주한미군들 관리하는 이 외교부라든지 국방부 안에 있는 인사들이 이 한국 정책,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주한미군하고 연계돼 있는 어떤 연관관계, 인사들의 연관관계, 그리고 파병 미군에 대한 어떤 지금 이제 분담금 같은 이런 협상들 같은 것도 그거와 같은 맥락 안에서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결국 이제 사사카와 재단 얘기가 늘 나오게 되는데 사사카와 재단 관련해서는 저희 방송에서 1시간 넘는 전문 프로그램을 해갖고 그 양반이 이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서 경정회장되고 거기서 나온 돈 갖고 일본에서 어떻게 벌고 미국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일본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한국이 미국 그 정치계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뿌린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에이? 공식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워싱턴 이쪽에 뿌리는 광고비, 홍보비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야. 대신에 일본은 민간 재단이 일종의 방금 말한 기부급이나 연구재단 같은 걸 후원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돈을 뿌려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돈이 아닌 거야. 그래서 미국의 어떤 이제 신참 의원이 오잖아. 그래서 한반도 아니면 동남아 정책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오면 그냥 무조건 10만 번, 30만 번씩 찔러줘요. 연구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사무실 얻어주고. 부담 없이 연구하시라고 공부하시라고. 그거 동남아 문제 신경 쓰신다는데 저희 재단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사카 재단이 1년에 여기다 퍼붓는 돈이 우리나라 돈은 1,000억 가까운 돈이 돼요. 그러면 일단 사사카 재단의 그 사무실 자체가 국회의사당에서 500m 거리예요. 거기에다 아예 사무실을 차려놓고 쉽게 말해서 오가는 의원들이 와서 차 한잔 마시고 밥 한 끼 먹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나 똑같은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로비로 해갖고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트럼프 같은 또라이가 나타나서 그렇지, 기존의 의회 관계라든지 판을 깨야 돼. 이런 거를 완전히 뒤집고 이제 내 위주로 해. 차라리 나하고 손을 맺으면 돼. 국회 무시하고 가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가 우리는 훨씬 낫다는 거야. 그렇지. 편했네요, 우리는. 우리는 그때는. 훨씬 편했지. 지금은 바이든하고 연락이 안 돼요, 우리도. 아이고. 근데 어차피 바이든하고 연락해봤자 바이든이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이 사람이 맑은 시간이 몇 시간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아니 왜 자꾸 박지원 장관이 뭐 친하다고 뭐 이런 얘기 있고 그러거든. 장관이 아니 지금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이. 친하고 무슨 뭐 김대중 대통령 넥타이 바꿔 찼다 이런 얘기 있는데 지금 박지원 장관이 전화해도 못 알아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든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 바이든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없고 바이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측근들하고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낸시 펠로시나 뭐 지금 보통은 카멜라 해리스를 비롯해서 하나도 친한 판은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자신감을 갖고 미국을 앞세워갖고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약발이 안 맥혀. 왜?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보여왔던 그 다른 정부들하고 외교적인 입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상을 갖고 가고 있거든. 그래서 다음 대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선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 기조를 그대로 그러니까 강단 있게 이어줄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저쪽 당으로 정권이 넘어갔다? 그럼 우리 이제 끝나는 거야. 저쪽은 안 가죠. 물론 그럴 일은 없는데, 우리 내부 안에 조금이라도 협친이 뭐 나발이니 하는 그 이상한 단어를 써가면서 엄중하게 이렇게 지켜본다든지. 뭐 엄중하게 협치를 하거나 뭐를 같이 사면을 해야 해주자 뭐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의료 민영화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쪽하고 묻어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걔들 다 수박이야. 걸러야지. 절대 지금의 이 정통성을 못 갖고 간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당연하죠. 어쨌든 그 MBC 보도를 보면 양국 로비스트들이 4년간 누구를 만났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러니까 돈이 많기도 하지만 언론, 대학, 싱크탱크 뭐 이렇게 계속 아까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범위하게 인맥을 넓힐 반면에 우리는 의회에 쏠려 있대요. 돈도 적은 데다가. 그렇죠. 그래서 뭐 일본은 주의회까지 따로 챙기고 근데 우리는 워싱턴만 연방의회에만 이제 매달린다. 그래서 보여주기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MBC 보도에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로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식으로 약간 보도를 썼거든요. 근데 그래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거는 협잡이고 매수고 그렇죠, 비열하긴 매수지. 하지만 그쪽 판이 원래 그래 게임 애들이. 그렇죠. 우리 동네 고스톱 치는데 흔들면 2배, 똥 흔들면 4배인데 쟤네들은 그걸 안 받아줘. 근데 내 룰대로 치자고 가서 우길 수 없잖아. 저쪽 판에 가서 치면서. 그러니까 얘네들 판에 가서 끼려고 하면 얘네들 룰에 맞춘 정책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꼭 그래야 되나 저는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로비가 전혀 안 통해요. 말 그대로 사진 찍기나 하고 정부가 자금을 책정해 놨으니까 그거 갖고 신문 광고 내고 안내 책자 돌리고 뭐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로비라는 게. 그래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한 거거든요. 정답. 민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방크도 철저하게 민간단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방크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방크가 그렇게 활동을 정말 가열차게 할 수 있게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고 응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그 로비를 해주는 것도 사실은 이제는 민간의 영역으로 좀 우리가 스스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 독일에서 일본 정부가 압력 넣어가지고 평화의 소녀상 그거 철거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막아낸 사람들이 우리 교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에도 우리 그 교포들이 사실은 뭐 민주포럼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럴싸한 어떤 그 예를 들기가 참 뭐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쪽 주 정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현지에 가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 현지 주재원들 생활을 보면 이게 사실상 로비스트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 정부에 들어가서 그렇지. 세금 부분이라든지 뭐 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회에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주정부랑 해요. 그러면서 주정부랑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장이 거기를 방문한다고 할 때는 외교관이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지 주재원들이 그 일들을 해요. 대기업의 네, 주재원들. 대기업 주재원들이. 그래서 삼성이나 이런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의 협조를 많이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대접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무슨 그 외교적 관행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그 나라에 맞는 시각으로 돌려봐야 되는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게 뭐, 본격적인 로비스트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유미 호건 여사라고 생각해요. 지금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식으로. 나주 출신 그 유미 언니가 나중 출신 왜 나와요? 아니 그냥 갑자기. 친근해서 네. 그 나주 출신 유미 언니가 재혼을 이쪽 빈농에 자녀로 태어나고 미국 가서 고생하다 재혼해갖고 주지사랑 결혼한 거잖아. 네. 근데 호건 주지사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분하고 메릴랜드 주하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하고 연결되고 일하고 진행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를 보라고. 우리한테서 키트 사갖고 그 사람 정치적 입지 높아졌고요. 그 회사에, 그 메릴랜드 주에서 만들고 있는 백신 우리가 사가지고 지금 공급받아 접종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진행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국가기관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렇지. 호건 여사 혼자서, 유미호건 여사 혼자서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백신 구하러 왔고, 우리나라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위상도 올라갔지만 미국의 우리 백신이라든지 진단키트를 소개하는 역할도 했고, 지금 메릴랜드 주지사가 차기 공화당 뭐 당권 주자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남편도 키웠고, 메릴랜드 주하고 한국하고 관계도 확 키워 올렸다는 거지. 이분이 사실은 나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국 로비스트라고 생각해. 만약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 호건 주지사가 한방 아닐까? 한방.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아이들을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세계 10인으로 키워야 돼요. 근데
어떤 세계 시민으로 키워야 되냐면은 대한민국을 보편적인 차원에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이 확실한, 생각이 확실한 아이로 키워가지고 전 세계를 무대로 그냥 살아라라고 저는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국의 중국이래. 미국의 정치는 이미 타락할 만큼 타락했어요. 그렇죠. 이번 선거 기관에서도 봤고, 우리가 일본을 욕하지만 사실 일본의 정치가 미국의 정치를 따라온 거기 때문에, 이식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양쪽의 정치는, 우리가 보면 도저히 이해 못할 저급한 정치입니다. 이 150년 전 헌법을 아직도 못 고쳐갖고 선거법이 개판인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 나라는 그게 법이라는 거야. 로마에 가서 로마법 따르듯이 미국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겠죠.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앞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또 로비가 필요한 부분, 교섭이 필요한 부분 안에서 협상력을 높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그 개선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송 작가님이 하세요 나중에 10조세 되시면. 10조 갖고 좀 안 못이네. 좀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벌어야 돼요? 네. 더 많이 벌어서 고려는 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리고 네. 꼭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안 해도 되는 게 지금 댓글에다 아미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근데 잘 키운 그룹 하나 정말 열아들 안 부럽다라고 얘기하듯이. 그럼 우리의 문화의 힘이 사실은 그렇지. 그게 제일 큰 힘이지. 우리나라의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요거를 충분히 활용해가면서 사실 이제 정치인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돈 아니면 지지율이거든요.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내가 선거에, 나의 재선에 또는 나의 어떤 그 외교적인 행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을 시켜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돈으로도 못하는 거거든. 근데 저급하게 봉투를 살포해서 의원들을 매수하고 있는 미국의 방식이 아닌 정도를 걸으면서 문화의 차이, 경제적인 실익을 교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외교 또는 현지의 로비 정책들이 조금 더 선진적으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현 시점에서 미국과 그래. 일본의 그 야합에 우리가 약간 밀려나는 위험을 감지하고 있는 부분. 이번에 이제 유명희 본부장 그 탈락한 것처럼 이런 부분이 이미 실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당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외교력 대통령 한 명 바뀌었는데 차원이 달라졌잖아요. 박근혜 때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때는 그냥 전 세계 웃음거리였어 우리나라가. 예. 그렇죠. 참 걱정지감이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런 그 과거의 전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네. 그럼요. 이 일본과 미국은 계속해서 개혁을 목전에 두고 그런 식으로 후퇴했지. 돌아왔어요. 퇴보했지. 네. 퇴보했지. 케네디 때도 그랬고요. 네. 사실 이번에 트럼프의 어떤 그 역할도 미국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좌절됐고요. 일본은 내가 보기엔 이제 영영 도루묵인 것 같은데 안 돼, 대한민국은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려고 일본이나 미국은 계속 장난질을 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행여라도 단 1%라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잖아요. 끊임없이 언론개혁 이야기하고 검찰개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다시는 이 땅에 그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시간에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